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스탁진행의 라유진입니다. 이제 막 문 닫은 국내 증시 발빠르게 점검해 보고요. 오늘 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닌 장 중에도 대응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정보톡방은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정보톡방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야 장중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알아가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중 대응 전략부터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히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양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방 압력을 받았거든요. 네. 특히 코스피가 9거래일 만에 4천선을 회복했고요. 또 코스닥도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전문가님께서는 다시 올라가는 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실 때 이 표정을 보시니까 상당히 밝으시잖아요. 지금 요즘 투자분들께서도 오늘 같은 시장일 때 좀 표정이 좋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4,000포인트 밑에 있다가 4,000포인트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야, 드디어 다시 한번 시장이 가는구나 하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월 달에 AI 고품론이 팍 터지고 나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부터 지금 시장이 올라올 때는 일시적인 반등이고,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라운드 피어가 10만 원 부근대 위에서는 어느 정도 낮바텀 하락 경직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코스피 기준 4,000포인트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확인이 돼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딱 4,000포인트 넘은 건 물론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게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덥석 물긴 야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연말일 땐 코스피나 같은 대형주보다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소형주, 특히나 코스닥 쪽에 집중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에 공략할 만한 섹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연말 때는 늘 강조드린 게 뭐냐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 제약바이오 더해서 원자로 말씀드렸죠. 원전, 자율주행, 로봇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 이제 뒷부분 관련해서도 이 유망한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군, 히든 종목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전일 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미장을 살펴보는 이유는 미장에서 전일에 급등 나오는 종목이 이제 아침에 국장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국장에서 급등 나온 종목은 미장에서 급등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나서 나스닥 지수가 반등 나온 이 구간대 있죠. 여기 보신 지수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23,500에서 23,550포인트 부분 정도 됩니다. 해당 구간대를 어제 나스닥 지수가 한 차례 찍고 살짝 이제 약세로 윗골에 달렸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나스닥 지수가 바닥 구간에서 추세 돌파한 이후에 꾸준하게 1, 2, 3, 4, 5, 6, 7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7거래일 내내 올랐어요. 제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7거래일째 되는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단기간에 방향성이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늘 강조드려요. 그리고 상단 매물대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코스피 4천 뚫었네. 미장 계속해서 올라가네. 사람들이 슬슬 암호화폐 뭐 올라가네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점이구나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덥석 물면 안 된다. 늘 말씀드려요.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늘 이때 물립니다. 그리고 최소 한 달 정도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 섹터에 집중하자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런 선별해내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올라갈 것인가 이런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굿자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는 이제 오늘 드디어 4,000포인트 위로 마감했는데 최근에 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다가 빠지고 이제 막 이전에 고점을 뚫고 올라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추세 전환이죠. 추세 전환 다음에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단기적인 차익 실험 매물이 출회하면서 눌림,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방금 전에 나스닥 지수가 살짝 매물대에 자리하고 있다 말씀드렸고 7거래일 만에 올랐기 때문에 눌림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지금 살짝 이전에 고점 뚫고 올랐기 때문에 눌림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4천 뚫었다. 그냥 뚫었나 보다 하세요. 지금 연말일 때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연말에는 슬슬 어느 정도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큰손 개인들이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나가면서 재분배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건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뒷부분 말씀드리는 히드 종목만 집중하셔도 우리 다음 주에 올라갈 급등주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점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코스피뿐만 아니라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코스피 상장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최근에 고점을 쭉 이었던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서 오늘 드디어 추세 저항선을 위로 뚫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에 고점 부근의 주요한 고점 여전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물론 살짝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개별 이슈, 호재가 있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번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11월 달에만 9조나 외국인이 팔아치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쪽으로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아직까지 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데 당연히 SK하이닉스 또한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겠죠. 일봉상에서 이전에 고점을 이은 추세 저항 구간은 이제 막 터치 할랑말랑 하는 가격대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눌림 나고 나스닥 지수 눌림 나고 삼성전자 눌림 나올 땐 당연히 SK하이닉스도 덩달아서 동일한 섹터의 반도체 대형주이기 때문에 따라서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형주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은 오히려 시장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시장이에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이런 패턴은 늘 시장이 고점 찍고 크게 빠지고 나서 반등 나올 때 항상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패턴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이 주식을 운영해야겠다라는 전략이 없으면 그냥 남 다 돈 벌 때 나는 그냥 앉아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해야 될 종목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이번 주 내내 강조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오늘 이제 오후장 막판에 들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오늘은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점 부근에서 코스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12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그때 FOMC 열리게 되면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다. 정부 차원에서도 천스닥 가자 밀어주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보단 코스닥에 무게를 두시되 다만 코스피 안에서도 공략할 종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잠시 후에 이제 여러분들께 이 종목 정말 좋구나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11월 달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9조나 팔아치웠는데 외국인이 사고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현재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잠시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고 관련된 히든 종목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종목 어떤 건지 저랑 같이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들 사실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다들 사서 나도 샀는데 이젠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서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오를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형주를 노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를 눈여겨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 과연 전문가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처음에는 그냥 뭐 급등도 따라가시다가 나중에는 뭐 외인 기관 중에 하나더라 이렇게 들으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만 집중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주가가 빠졌네. 하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을 샀다. 그럼 좋은 거야. 또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 외인 기관이 팔았네. 그럼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터진 거래량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샀느냐, 혹은 최근에 외국인의 이제 매수했던 추세를 봤을 때 오늘 얼마나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느냐,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2,500개나 되는 종목군 안에서도 확실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고르고 그 안에서 집중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짚어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종목군들은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외국인의 꼬리만, 외국인의 발자국만 잘 따라가면 된다. 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온다 말씀드렸던 스맥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됐고요. 방송에서는 바로 이날 때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최근에 주가가 쭉쭉 급등이 나오면서 무려 43%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딱 1, 2, 3, 4, 5, 6거래일 만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주가가 43%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스맥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들어와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스맥이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 방금 말씀드린 스맥도 로봇 관련주고요. 이렌시스도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렌시스 또한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이날 포착이 됐고요. 여러분들께는 히든 종목으로 이날 공개해 드렸습니다. 다음날 음봉 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장중에 12%까지 급등세가 나와주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 아주 편하게 가져가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11월 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은 연말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은 제약바이오,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스맥, 이렌시스 43% 그리고 또 이틀 만에 12% 올라가는 로봇주 아직 놓치신 분들은 지금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곧 공개해드릴 히든 종목 또한 이렇게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저랑 같이 로봇주 공략하신 분들께서는 딱 4종목만 공략했더라도 현재 누적 상승률이 무려 8%나 다다릅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 섹터는 시장의 트렌드를 관통하고 있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장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로봇 관련주가 왜 좀 중요한지 설명드릴 테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포트에 단 하나라도 로봇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면서 아 로봇주가 저렇게 많이 올랐었네 아 요즘 로봇주 다 올라가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시기만 하더라도 오늘 방송에서 어느 정도 절반 성공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로봇주 정말 좀 로봇주 갖고 왔는데요. 해당 로봇주 같은 경우는 왜 좋냐 다른 로봇주 다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주 매 종목만 하더라도 800%가 올랐는데 한 종목당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거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로봇주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해당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랑 다른 게 뭐냐? 왜 좋냐? 바로 턴키 방식의 로봇을 바로 풀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는 겁니다. 턴키라는 게 뭐냐? 턴, 돌린다라는 거죠. 키를 돌린다. 키를 돌리기만 해도 이 로봇을 바로 작동시킬 수 있고 로봇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등을 해당 기업이 풀 패키지로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이 턴키 방식이 왜 좋냐? 어떤 공장이든 간에 설치까지 상당히 쉽고요. 작동까지 상당히 쉽다. 그리고 누구든지 쉽게 가동, 중단할 수 있고 풀 패키지 시에 해당 로봇을 관리, 유지, 보수 그리고 업데이트에도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턴키 방식 상당히 기술력도 요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턴키 방식을 풀 패키지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최근에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로봇이 빠르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조드린 내용인데 선진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이 이 로봇에 대한 보급률이 속도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최소 60% 이상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로봇 관련주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게 되면서 대부분 제조업, 특히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점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공장 비중은 줄어들고 오히려 로봇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서 로봇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요. 여기 더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깐부회동을 통해서 AI 팩토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발표하게 되면서 대부분 반도체 공정의 자동화를 실시하겠다 천명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로봇의 확산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큰 물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로봇 관련주를 포트에 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거겠죠.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공장 자동화 수주를 통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풀 패키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몇 안 되는 회사 뭐죠? 무슨 의미냐?
경쟁사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업들은 왜 이걸 안 할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대부분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다른 로봇주들은 이거 하나 하거나 저거 하나 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풀 패키지를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에 더해서 제어기까지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그리고 라인을 모두 한꺼번에 작동시킬 수 있는 턴키 방식 통합 패키지를 고객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어기 부분이에요.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부분 로봇 상장사들이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봇사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감속기를 거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어기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거의 대부분 로봇 관련주랑 다르게 국산화에 성공하게 됐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국산화를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 로봇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영업이익이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폭발적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그 속도 또한 빠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로봇 산업이 딱 퍼지게 되면은 해당 기업이 빠르게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중요한 내용 볼게요.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풀 패키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이 최근에 협동 로봇 진출을 위해서 이제 M&A를 진행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가장 중요한 로봇파를 주력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 약점이 있어요. 제어기, 소프트웨어는 제한적이다. 유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로봇 관련된 자율주행은요. 이것저것 너도 나도 다른 기업들 다 합니다. 보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요. 여기 더해서 산업용 로봇은 좀 부족합니다. 유전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로보티즈는 또한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로봇이 가장 중요한 팔, 액추에이터를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또 통합 솔루션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뒷부분 공개해드릴 첫 번째 히든 종목은요.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제어기, 소프트웨어 그리고 라인 턴키까지 전부 풀 패키지로 완성된 모델로 고객사에 공급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다른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한 부품만을 공급하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 방식이 점의 형태로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히드줌 같은 경우에는 로봇 부품뿐만 아니라 제어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매출 방식이 점형이 아니라 선형으로 찍힌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수주를 기록하게 되면은 매출 규모가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비교적 상당히 크다. 왜? 다른 로봇들은 부품 하나하나 납품하지만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제어기, 소프트웨어 그리고 라인, 턴키 방식까지 완성형 모델로 공급한다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이 나도 지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화 시스템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요. 다른 이제 업체들은 뭐 팔 여기서 사고 뭐 라인 여기 사고 뭐 소프트웨어 여기 사고 이러면요. 호환이 안 맞죠. 어떤 건 A사 쓰고 어떤 건 B사, 어떤 건 C사 쓰고 나중에 뭐 A 받으려면 안 되죠.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걸 통합 구성해서 풀 패키지로 점의 형태가 아니라 선의 형태로 고객사에게 수주를 주기 때문에 한번 이제 다른 고객사가 이 제품을 딱 가져가게 되면요. 유지 보수도 쉽고요. 그리고 절대 이 로봇이 이제 그 만들어진 이 회사를 쉽게 바꾸지 않죠. 왜? 꾸준하게 소프트웨어도 가능하고 그리고 다루기도 쉽고 업데이트도 꾸준하게 소프트웨어가 발생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수주를 따내면 이 고객사가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 이 부분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이 아닌 선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한번 터지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산업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이 시점 2026년부터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총이 빠르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왜? 매출을 지키는 방식이 점이 아닌 선의 형태로 통합 솔루션 방식 풀 패키지로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한번 지키기 시작하면 무섭게 올라간다. 여기에 더해서 해당 주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용 로봇 또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협동 로봇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크지만 비교적 저성장입니다. 반대로 협동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보다 시장 규모는 작지만 성장은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고성장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협동 이 두 가지 로봇 산업을 모두 쥐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전혀 우리가 지금 너무 주가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응 속도입니다. 반응 속도. 이 공장에서 특히나 반도체 공정 같은 경우에는요. 조그마한 먼지 혹은 아주 작은 오차만 발생하더라도 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불량률이 쉽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히든 종목이 만드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0.0001초 단위, 즉 1000분의 1초 단위까지 아주 작은 이 찰나의 반응 또한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럼 장점이 뭐죠? 빠른 시간 안에, 정해진 기간 안에 특정한 동작을 빠르게 해낼 수 있다는 점. 즉 동작도 빠르고 정밀도도 높다. 즉 안정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복잡한 공장 라인 특성상 비교적 빠르게 안전하게 수율 분량을 낮추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히든 종목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또 가파르게 퍼지게 되고 이제 반도체 공정 안에서도 이러한 정밀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용 로봇 안에서 턴키 방식의 풀 패키지를 공급하는 이 첫 번째 히든 종목 입장에서는 반도체 공장에서 혹은 앞으로 2차원지 혹은 넘어서 로봇까지 현재 이 두루두루 넘어서 산업 전반적으로 해당 로봇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26년에 해당 종목의 캐파 생산 능력이 기존엔 300억 정도, 연 300억 정도 규모였는데 내년 2020년 생산 능력 무려 1200억까지 4배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장 더 짓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다른 로봇 다 많이 올라와 있죠. 뭐 M&A 한다더라, 뭐 4대 그룹사하고 투자했다더라 이런 뉴스 터지면서 쭉쭉 올라왔는데 해당 종목 아직까지 주가 바닥에 있습니다. 왜? 2026년부터 캐파가 4배 늘어나요.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다른 종목들은 다 거의 평균 저점 대비 2배, 3배 올랐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갔습니다.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캐파가 4배 늘어난다는 자체가 앞으로 미래에 이 기업에 꽂히는 수주가 기본적으로 4배 늘어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이제 뭐 회사 안에서 사장님이 이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공장이 땅은 넓은데 여기 좀 허전해. 여기 공장 한번 세워보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냥 허전하다고 해서 공장 세우는 기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매출액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공장을 늘리자 이런 로직으로 움직이지 누가 그냥 우리 공장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공장 한번 늘려보지?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현재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캐파 4배가량 늘어날 전망은 쉽게 말씀드려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캐파가 4배 늘어난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난다라는 의미고 적어도 현재 주가 대비 적어도 최소 4배가량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캐파 공시가 뜬다면 꼭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현재 해당 종목 이렇게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절대 현재 주가에서 머무를 만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설명 드렸었는데요. 자, 그럼 잠시 후에 해당 종목 차트 위치 저랑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대거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들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또 자금의 흐름에 주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히든 종목으로 원자로 또 원전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들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실 로봇주 하나만 노려봤어도 누적 8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가져오신 로봇주 관련 히든 종목도 다양한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로봇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턴키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독보적인 공급 방식이 있기 때문에 독점력까지 갖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곧 있을 노란 봉투법 시행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로봇 관련주, 특히나 전문가님께서 이 로봇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종목 자신감 있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모멘텀까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이런 다양한 모멘텀도 좋지만 사실 상승 여력이 있어도 이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와 줘야지 좋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차트상의 흐름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현재 로봇주 아직 없으신 분들은 최근 3년 동안 통계적으로 늘 그래왔어요. 최근 3년 내내 연말에서 연초 사이는 늘 로봇 관련주가 가장 먼저 급등이 나왔습니다. 소위 연초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캘린더 효과라고 해서 늘 이제 연초에는 이런 로봇 섹터가 급등을 보였다. 이 부분 꼭 잊지 마시고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말 지나가고 있죠. 슬슬 급등 나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차트 볼게요.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 부근 또 최근에 고점 부근을 쭉 이었을 때 상단에 있는 빨간 색깔 추세의 저항 구간을 첫 번째 돌파 시도, 두 번째 돌파 시도, 세 번째 돌파 시도 했다가 주가 쭉 미끄러집니다. 거기다가 11월 달에 반등 나오고 나서 한 번 더 급락이 나오죠. 11월 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 초에 뭐가 있었느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거품이 꼈다. AI 거품론이 나오게 되면서 지수가 급락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여기 보이신 상단에 돌파하지 못했던 가격대, 대략적인 가격 26,000원 구간대입니다. 해당 구간대에서 세 차례 돌파 시도 이후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한 번 더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는 바닥에서 대량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 기록하고 나서 단기 추세를 쭉 이어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양봉 있죠. 이 양봉이 어떤 양봉이냐. 이제 일봉상에서의 수급선이라 불리는 62평선을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바로 이 구간대에서 해당 종목이 상장 이래로 사상 최대 외국인 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일봉상에서 거래량만 보시면 거래량 얼마 안 터졌네?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발의 차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좋은 종목을 놓치는 겁니다. 거래량만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별 특이점이 없는데 하실 텐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해당 종목이 상장 이래로 최근에 터졌던 이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바로 이 일봉상 거래량이 얼마 없는 이 구간대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이 상장 이래로 사상 최대 순매수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여기 보이시는 추세 저항 구간 보이시죠? 이 저항 구간대. 이 저항 구간대 뚫고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구간대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들어왔고 그리고 한 차례 기록한 고점을 바로 또 오늘 뚫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해당 종목은 눌림 때 음봉 나올 때 공략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외국인의 대량 매수 들어왔던 스맥, 이렌시스 여러분들께 헤드점을 갖고 왔었죠.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들께 공략 드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음봉 뜨고 나서 급등 나왔죠. 스맥 4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 여러분들께도 좀 갖고 나고 나서 다음 날에 음봉 나오고 오늘 12% 올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이 종목 잘 모르겠어 하실 텐데 지금 시장은 로봇 섹터가 트렌드 중심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 외국인 수급 강하게 들어왔다 추세 돌파 나왔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사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이 상당한 트렌드 속에 있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6년도 하반기 때 대량 양산 체제를 가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당 종목은 상장 이래로 로봇주 관련 안에서는 거의 손에 꼽히도록 주가가 신고가를 가지 못한 기업입니다. 신고가 이전에 정고점 부근 34,000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캐파가 현재 300억인데 2026년부터 1,200억으로 4배가 늘어난다 말씀드렸습니다. 캐파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당연히 현재 월등하게 저평가죠. 해당 종목 시총 2천억대고요. 얼마 남지 않은 로봇주 중에 상당한 저평가 구간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이제 막 추세 뚫고 올라오고 앞서 실망 매물이 나왔던 가격대 돌파하면서 신고가 쓰기 이전에 바닥에서 미리 잡아서 바라겠고요. 해당 종목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하단에 QR 찍고 입장하시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요. 내가 아직까지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번 연말 유종이 미리 거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봇주 지금 얼른 챙겨가시고 제2의 스맥, 제2 이렌시스 얼른 잡아가시 바랄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차트상의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급등이 나올 때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조금은 빠지는 듯하 싶었지만 이후 외국인의 매수세가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차트를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십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톡방 입장하시면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톡방에 입장하셔야 방송 중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편하게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 만나봤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장이 그래도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는 만큼 그 안에서 나는 조금 짧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단타 검색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시장에 짧게 대응할 수 있게 마련해 두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 저희 그럼 단타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단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실까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단타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단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섹터입니다. 많은 분께서 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가격 안 보고 일단 시장가로 매수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단타도 마찬가지고요. 스윙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정말 딱 찍어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만 여러분들 잘 공략하시더라도 스윙으로 플러스 10%뿐만 아니라 단타라도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최소 플러스 10%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종목보다 섹터를 말씀드리냐? 섹터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날 시장의 강세 섹터를 아셔야 그 안에서도 종목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종목 보실 때 이 종목이 장 초반에 급등이 나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왜 강한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대형 호재가 터져서 급등이 나는 건지 혹은 해당 종목이 속한 섹터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홀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쭉 빠질 종목인지 이걸 모르시기 때문에 단타 하시는데 기준이 없는 겁니다. 얼마에 매수하지? 얼마에 매도하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장 쉬운 방식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서점에서 책에 보니까 단타할 때 플러스 2% 익절, 마이너스 2% 손절하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단타를 잘못 접근하신 겁니다. 실제로 단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에 배우고 나서 매일매일 단타로 2% 수익을 내면은 뭐 한 달이면 뭐 100만 원이 뭐 500만 원이 뭐 2천만 원이 된다더라. 이런 뭐 복리의 마법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이 단타를 할 때도 이렇게 정말 확률이 극악인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하시는 겁니다. 단타 할 때 확률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 종목보다 섹터에 집중하자. 종목 수가 2,500개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수가.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100여 개 정도 되는 섹터 안에서 하나를 고르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섹터를 고를 때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다 갖고 계시죠? 단타 검색기 9시 땡 하고 나서 실시간 검색 쫙 돌려보시면 검색기 안에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 찾으시고 이 종목이 포함된 섹터 안에서 포착된 검색에 포착된 종목 포함해서 해당 종목이 속한 섹터 안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최소 3개인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언제까지? 9시에 개장했으면 10시 적어도 10시까지 10시 15분 넘어가면 살짝 애매해집니다. 왜? 10시까지 시장 변동성이 크고 10시 정도는 돼야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일부 종목군들의 방향성이 확인이 됩니다. 단타는 위로 올라갈 종목에 우리가 그날 짧게 매수해서 플러스 10% 매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스텝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매도 언제 하느냐? 15분봉 상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검색에 포착이 되거나 혹은 10% 올라가지 않더라도 제가 드린 단타 검색기 안에서 이렇게 오전에 종목에서 포착이 됐다. 검색이 포착됐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이 이렇게 15분봉 상에서 바닥 찍고 한 차례 주가 반등, 이전에 고점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쭉 나왔다가 이전에 고점과 고점의 추세를 쭉 이은 추세 돌파가 바로 이 구간 장 초반에 9시 15분에 나온다. 그러면은 이 9시 15분에 완성된 캔들에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고 매도 얼마? 플러스 10% 수익 구간이 되는 가격대의 매도를 걸어 두시면 돼요. 그런데 해당 종목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 터지고 매수하는 분들 많으신데 뉴스 터지기 전에 매수하시고 뉴스 터지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분봉상에서 보조지표, 매물대, 볼륨점 매드 상단에 걸리자마자 뉴스가 터지면서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는 패턴이 과거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 따라 매매하시는데 그냥 검색기 안에서 고점 뚫었네, 바닥 높였네, 추세 뚫었네, 15분 상에서 5분 중 신고가 신고거래량 나오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15분 상에서의 캔들 완성되고 그 시점 캔들 완성됐을 때 이제 그때 현재가로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 뭐 올라간다라고 해서 9시 5분, 뭐 10분, 14분 이럴 때 그냥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캔들 완성되고 캔들 만들어졌네. 그때 현재가에 매수하시고 플러스 10% 수익 구간에 매도를 걸어 두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플러스 10% 수익 구간 딱딱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호재가 터지면서 플러스 10%그 이상 올라가는데 이렇게 시장에서 호재가 터지고 혹은 해당 종목에 속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종상 소위 말하는 어차피 종가 상한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차 목표가는 타점 대비 플러스 10%, 2차 목표가가 상한가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이 쭉쭉 올라간 시장이 아니라 한번 올라왔다 빠졌다 올라왔다 빠졌다 이런 장세 나올 거예요. 이런 장세 안에서는 자금의 유출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상한가가 또 자주 나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간 종목이 무려 7개나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자주 나온 장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 안에서의 종목만 대장주 잘 고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단타로 플러스 10%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전 단타를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충분히 포착 가능합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장중에 플러스 10% 수익화 10연승에 성공했는데 내가 단타를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뒷부분 공개해 드릴 단타 검색에 포착이 됐으면서 동시에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유망한 종목 갖고 왔으니까요. 해당 종목 잠시 후 저랑 같이 차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단타를 칠 때 종목보다도 섹터까지 봐야 한다고 늘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하나만 보기에는 사실 너무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럴 때는 섹터 안에서 대장주를 공략하면 수월해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 2, 3% 수익만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단타는 짧게 더 많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늘상 아쉬움만 남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수월하게 단타를 진행하실 수 있게 전문가님께서 단타 검색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 단타 검색기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 20분께만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지금 들어오셔야지 검색기가 포착해낸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검색기가 오늘 어떤 종목을 포착해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문가님께서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넓게 보면서 섹터를 좀 중요하게 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검색기가 포착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일단 해당 종목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찌려보고 있던 종목인데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게 뭐냐면 이제 연말부터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이 네 가지 섹터를 유심히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가지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해당 종 먼저 일봉선 차트 먼저 볼게요. 일봉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아까 시황 설명드릴 때도 외국인의 산업 종목이 좀 집중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종목이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본격적으로 2차 랠리가 시작됐던 종목입니다. 이때 시점부터 상장 이래로 외국인의 사상 최대 매수 금액이 들어왔던 시점이고요. 이때부터 주가가 최근에 고점까지 약 빠르게 플러스 30%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에 11월 달 들어서면서 AI 거품론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지수 함께 쭉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전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시작됐던 이 캔들 보이시죠? 이 캔들의 종가 약 75,000원 가격대가 기준 가격이 되는 겁니다.
해당 기준 가격대 75,000원을 기준으로 주황 색깔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한 차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올라가면서 정고점 뚫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75,000원 밑에서 올라가면서 정고점 부근의 매물대를 소화하는 흐름이 오늘 발생하면서 일봉상 2선이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지금 12월 첫 거래일 이 시가를 장중에 돌파하면서 월봉, 양봉 전환 그리고 오늘 요일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이때 이제 이번 주에 시가 또한 돌파하면서 양봉 전환 또 일봉상에서도 양봉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요한 기준 가격대 부근에서 일주월 캔들이 모두 양봉 전환된다. 본격적인 시세 초입구간에 다다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짧게 분봉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15분봉 캔들만 보면 됩니다. 15분 캔들 잘 볼게요. 자, 75,000원 여기 기준 가격입니다. 기준 가격 기준으로 주가 바닥 찍고 나서 75,000원 터치하고 나서 빠졌다가 정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오는 이 구간대 급등 나면서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서 여기 상단 저항구간대 맞고 빠지고 다시 한번 75,000원 밑에 주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기록했던 단기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 이전에 고점과 발생했던 이전의 고점 쭉 이었던 추세 저항구간을 오늘 밤 돌파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장중에 장 초반에 오전 9시 개장하고 나서 10시까지가 단타 공략 플러스 10%의 골든타임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이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공략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이 딱 적기입니다. 단타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기에도 아주 적깁니다. 왜? 단타 검색기 안에서 이렇게 이전에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징조가 보이는 종목군들 또한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단타 검색기에 같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단타 내가 좀 시간이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단기간에 하루 이틀 뒤에 급등 나올 종목군 해당 종목이 아주 적기다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 뭐냐 이중바닥 만들고 정고점 찍고 빠졌을 때 정고점의 악성 매물 테스트하는 오늘 같은 상승이 꼭 나와줘야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해당 종목은 제가 오후쯤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 갖고 왔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도 추가 수급을 확인해 봤더니 과거 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의 대량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약고 있는 황금손 기법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외국인 수급 좋고 기관 수급 좋고 현재 차트상 단기 방향성 삼방전환 성공했고요. 본격적인 급등을 앞둔 섹터 안에 대장주로서 자리를 갖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좀 시장이 힘들었고 아직까지 반도체에 대형주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 혹은 요즘 시장이 갑자기 급락 났다가 올라오고 있는데 내 계산은 그대로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유망한 종목이 해당 두 번째 히든 종목이니까 해당 히든 종목 제가 있는 종목 특방 안에서 종목명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는지 제가 가격 전략과 함께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 받아가셔서 제약바이오 원자로 원전 자율주행 로봇 중에 이 종목이 이제 주인공이나 그럼 이 종목 반드시 우리 포트 안에 넣어놔야겠죠. 연말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따뜻하게 불기둥 꽂아줄 이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제가 종목 특방 안에서 만나보길 바라겠어요. 만나보시고요. 잠시 후에 보너스로 미장의 히든 종목 마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원자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죠. 오늘 원전 관련주로 가져오셨는데요. 전문가님 말씀대로 또 원전주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원전 건설 최우선 추진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이슈적인 모멘텀까지 있었죠. 그만큼 기술적인 부분, 이슈적인 모멘텀까지 모두 챙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기 종목인 만큼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주가 흐름 15분 봉까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급등 시세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전략 세워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단에 전화번호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02-2638-395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로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미장 관련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간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 조금 훈풍으로 불어와 줬거든요. 네. 그럼 전문가님께서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나스닥 지수 보여드렸지만 주요한 매물대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살짝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구나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컸던 종목군 안에서 우리가 공략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리스크는 최대한 낮추고 기대하는 리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더 키울 수 있는 거겠죠. 변동성 자체가 이렇게 시장이 바닥일 때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쭉 올라갈 때는 쭉 올랐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턴 어라운드를 보이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하락폭 대비 압도적으로 크겠죠. 해당 종목은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섹터는 암호화폐 관련주고요. 하루 만에 미장은 상한가 변동폭이 없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가게 했던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의 차트를 잘 보시면 여기 있는 구간 일봉상에서 하단에 있는 주황 색깔 선이 약 30달러입니다. 30달러를 기준으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 쭉 빠지다가 30달러 선에서 지지를 보였다가 반등 나오면서 상단에 있는 주당 50달러 가격대를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50달러 밑에서 다시 한번 반등 그리고 50달러 밑에서 다시 한번 반등 보였었는데 최근에 바로 11월 달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1월 달에 AI 거품론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역시 악재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게 되면서 어디까지 무너졌느냐? 여기 바로 보이시는 첫 번째 지지를 보였던 30달러 밑까지 깨고 내려간 다음에 30달러 밑에서 본격적으로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30달러 밑에서 바닥을 찍은 이후로 고점 기록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바닥 흐름이 확인됐죠. 전형적인 바닥을 통과하면서 주가 턴 어라운드 이제 곧 상승이 나올 시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주가가 이제 30달러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 끝나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겠구나 알 수 있겠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괴율이 여기 보시는 상단에 주당 50달러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약 33달러 주당 33달러 유치하고 있는데요. 50달러까지 약 17달러의 괴율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올라가나요? 딱 계산해 보시면 거의 한 플러스 50%까지 우리가 괴율이 벌어져 있구나. 즉 이 정도까지 주가 상승 여력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이 어느 정도 급락이 나오지 않은 위치라면 부담되죠. 반대로 시장이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가 조정이 다 끝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하락할 여지는 거의 없죠. 반대로 올라갈 여지는 상당히 높다. 왜? 과거에 주가 올라갈 때 하루 만에 주가 2배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암호화폐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호화폐 최근에 엄청난 청산이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다 하는데 최근에 바닥을 찍고 암호화폐가 올라온 게 바닥 대비 플러스 20%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3% 빠지니까 뉴스가 나와요. 암호화폐 약세 3% 하락 중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과거에 바닥에서 20% 올라갔던 건 뉴스가 안 나오고 하락 나올 때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뉴스 보실 때 암호화폐 그렇게 안 좋나 하실 텐데 이미 암호화폐, 증시, 위험자산 모두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바닥에서 사야죠. 나중에 다 올라가고 나서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과변동성이 컸던 위험자산, 특히나 암호화폐 관련주가 우리가 단기간에 상당히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찾는다면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또 우리가 계좌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국장 히든 종목 그리고 단타 검색기 더해서 미장 히든 종목 모두 제가 있는 종목 특방 하단 QR코드 입장하시면 그 안에 잠시 후에 종목 명이랑 같이 또 여러분들께 단타 검색기 드리니까요. 해당 검색기 모두 받아가시고 잠시 후에 종목 특방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장의 보너스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남들보다 더 넓으십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이 양시장 모두 잡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해내십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꼼꼼한 투자 전략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